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시 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이재명의 화해 손짓 뿌리친 수박들입니다. 분명 지들이 거절한 거예요. 그죠? 예. 지들은 아마 지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탈출구였는데 지들이 복을 걷어찬 거야. 그죠? 참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다 되게 열받았어요. 얘들은 도대체 대가리 속에 뭐가 들었을까? 얘들은 지들을 이렇게 떠받들어서 모셔가고 모셔와야만이 그래야지 할 건가? 아니면 이재명이 자기들한테 무릎 꿇고 제발 돌아와 주세요 라고 하기를 바라는 걸까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길 바라면서 이런다면 이들은 글쎄 민주당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들이 뭔데? 당대표가 먼저 화해하자고 손 내밀었는데, 아니 당대표가 이재명이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손을 내밀었는데 가해자 따위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뻔뻔스럽게 군다고요? 놀랍습니다. 분명 지들이 거절한 거예요. 그죠? 기회를 지들이 걷어찬 겁니다.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탈출구인데 탈출구로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 거죠? 그죠? 자,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일 진교훈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나갔습니다. 그 지원 유세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날 참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난 10월 9일인가요? 아마 10월 9일인가 아마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10월 9일이었나 10월 10일이었나 아마 그렇죠. 자, 지원 유세를 하기로 공지를 하고 그러면서 청중들이 집결합니다. 자, 본투표를 앞두고 이 이재명 대표의 지원 유세는 어떻게 보자면 쐐기를 박는 듯한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오전에 지원 유세 소식이 알려지고 이 지원 유세 소식이 손에서 손으로, 입에서 입으로, 이 사람의 계정에서 저 사람의 계정에서 계정으로 전해지면서 이렇게 쫙 퍼졌습니다. 마치 대선 유세장을 방불케 하듯이 많은 시민들이 몰렸어요. 이미 거기에서 승패는 끝났다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날 이재명 대표가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작은 차이를 넘어서 부족하고 좀 억울한 것이 있더라도 우리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 우리 앞에는 커다란 장벽이 있다. 이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힘을 합쳐야 된다. 작은 차이를 넘어서 부족하고 좀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이제는 좀 접어두고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 이 얘기는요, 그 뒤에도 한 번 더 한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누가 보더라도 이 말은 작은 차이를 넘고 부족하고 억울한 것이 있더라도 손을 잡고 나가자.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검찰 독재의 폭압들 뚫고 나가려면 우리 이렇게 힘을 합쳐야 한다. 네. 누가 보더라도 화해의 손짓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 이재명을 지지하지만 이 말만큼은 내가 지지를 못하겠다 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그죠?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백광현이라든지 윤가핀이 김남훈이니 이런 사람들한테 당한 상처나 그 피해를 생각하면요,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정말 칼이라도 있으면,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쏴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여러 명 있습니다. 자, 여하튼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솔직히 이재명이 피해자 아니야? 네? 체포동의안 가결표 던져가지고 누가 제일 고생을 했어요? 누가 제일 고생했어요? 이재명이 제일 고생했잖아.
그렇죠? 뭐니 뭐니 해도. 그 다음에 우리 민주당 지지하고 민주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속을 끓이고 애를 태웠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뭔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손을 내밀었는데 이 손을 매몰차게, 아니 매몰차게가 아니라 정말 매몰차다기보다 비정했죠. 오히려 손 내민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머쓱하게 만드는 짓을 했어요. 모욕했지, 모욕. 피해자가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가해자가 모욕을 했어. 그 화해 요청을. 이원욱부터 한번 볼까요? 그런 추상적인 용어를 쓴다고 해서 실제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는 별로 되지 않는다. 그냥 추상적인 용어를 쓰고 실제 행동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즉 뭐다? 화해하자고 손 내밀었지만 뭐 그거는 말일 뿐이고 나는 그거 못 믿겠어. 이 말이죠. 행동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면 나는 네 말 못 믿겠고 이 말이잖아. 아니 지가 조금이라도 인간이면 말이야.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고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되지. 예? 보통 그래요. 아무리 기분 나빠도 상대방이 지가 오히려 손해를 봤는데 피해를 봤는데 그 피해를 본 사람이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면은 예, 속으로라도 못죄 된다. 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두고 보고 결론 내릴게요. 어쨌거나 손을 먼저 내밀어 주니까 일단은 반갑네요. 요 정도는 얘기하잖아. 티꺼워도 이 정도는 얘기해야 정상 아니야? 그죠? 아무리 티꺼워도. 근데 이 새끼는 말하는 게 뭐야? 못 믿겠고 그 사람 말하는 거 내가 못 믿겠고 그 사람 말뿐이지 행동까지는 안 할 거야. 대놓고 이렇게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야? 이게 사람 새끼야? 지가 그러니까 이따구로 구니까 욕먹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도 지가 욕을 안 먹기를 바래? 여러분 이게 이런데 욕을 안 해요? 기본이 안 된 놈이잖아 이거. 최소한의 이 두껍을 썼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가 피해자가 아니잖아. 지는 가해자잖아. 가해자가 말이야 이딴 식으로 나와도 돼? 마치 이런 걸 보고 적반하장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이래서 배신자한테는 관용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배신자는 관용을 베풀 때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가 아니라 저 새끼 약하니까 저 새끼는 약하기 때문에 나한테 굽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래서 이런 놈들은 밟아야 돼. 최소한의 양심이나 최소한의 인간성 상실자 아닙니까? 인간성이 없는 자들이죠. 서울대 출신 중에 이상한 새끼들 되게 많다. 그죠? 이낙연 주변에 그런 새끼들이 많아. 예의라는 게 없어. 예의라는 게. 자, 또 봅시다. 조홍천입니다. 한 달 만에 공개적으로 마이크 잡고 발언하는데 수박 깨부수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냥 말로 그냥 원팀 얘기한 거예요. 그냥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그게 진심이겠어? 난 못 믿어. 이 말이죠. 네가 그렇게 한 짓이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러는 거죠. 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가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 도저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손을 먼저 내밀 거라고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그냥 말만 하는 걸 거야. 자기가 쫄리니까 하는 거지. 지가 생각해도 지가 잘못한 거 많이 한 걸 아는 거야. 이렇게 잘못 많이 한 지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설마 나를 용서해 주겠어? 그냥 말만 하는 걸 거야. 이런 거죠.
얼마나 인간성 자체가 삐뚤어져 있습니까? 사람이 꼬여 이런 목을 보래. 애가 속이 베베 꼬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속이 베베 꼬였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속이 베베 꼬였죠. 자, 진짜 골 때리는 거 하나 더 있네. 정남이가 떨어진대. 야, 참. 정남이가 누구 정남이가 떨어진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진짜. 적반하장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적은 도둑적자예요. 도둑이 반, 도리어, 뭐 이렇게 이게 잡다, 씻다 이런 뜻입니다. 장, 몽둥이 장자예요.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라는 뜻입니다. 예. 딱 이 상황이죠.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상황. 적반하장이 딱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아카시아님 얼굴 좀 더 때려 달라고요. 제가 어제 열받아가지고 팍 쳤다가 엊그저께인가요? 제가 모니터 팍 쳤다가 모니터 갑자기 푹 아웃됐잖아. 껐다가 시켰었잖아요. 방송 중에. 예. 이번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트리플님, 남양주 난리 났다. 공천 탈락이라고 하셨고요. 최운자님, 지가 한 짓거리를 아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지가 한 짓을 아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단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당장 우리 민주 시민들이 가만히 안 있는 상황이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상민 우리 용서해 줍시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 용서해 줄게 라고 하지만 공천을 우리가 줄 수 있나?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대전에 가신 분들 대전에 이번에 이제 그 대전 그 유성을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이상민이 이제 그 공천 받기 위해서 아마 거기 당원들하고 그다음에 지역 그 주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 투표를 할 겁니다. 공천하기 위한 그 여론조사를 할 거예요. 그 여론조사를 할 때 지금은 그렇죠. 이상민하고 허태정, 이경 이 세 사람이 나올 거예요. 자, 허태정, 이경 뭐 둘 중에 하나를 하지 내가 절대 이상민은 못 하겠다. 여러분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죠? 그죠? 그래 용서해 줄게. 그래 이제부터 욕 안 할게지. 그죠? 그렇지만 내 니한테 공천 주라고는 못 하겠다. 만약에 공천을 누구한테 줄까요? 라고 해서 여론조사를 돌리면 나는 허태정이나 이경 뭐 제 방송에 와주시는 분들은 주로 이경이지. 그죠? 거의 이경이지 뭐.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저는 허태정 씨가 그 대전시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꽤 인지도도 높고 지역에서 뭐 지지도도 좀 있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아이씨 곧 죽어도 이경이지. 이경이 100번 낫지. 뭐 인물을 보나 뭐 능력을 보나 또 우리 시민들에 대한 충성도를 보나. 그죠? 그렇잖아. 예. 봐. 다 이경 올라가잖아. 봐. 제가 이렇게 이경 그 부대변인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좋게 평가를 해서 그런지 어떤 분이 제 방송 들으시는 분이 이경 그 부대변인한테 전화를 하셨던 모양이야. 장영진이 이경 엄청 띄우더라. 연락해서 고맙다고 인사하라고. 그래서 엊그저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뭐. 자. 헤르난데스님, 아까 제가 앞에 얘기했던 거 총선 대선 불복이 아니라 선관위 협박에 개표 보정을 하기 위한 걸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글쎄 뭐 선관위를 협박해서 선관위 니들이 하는 건 못 믿겠다. 그러면 누가 국정원이나 뭐 이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또는 지들 구구 이런 새끼들 데리고 와가지고 개표해가지고 아예 진짜 부정 선거를 하려는 것일 수도 있죠. 옛날에 그게 언제냐면 그게 87년 대선 때가 사실 그런 거였잖아요. 그 당시에요. 제가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개표장에 개표 요원들도 함부로 다닐 수가 없고, 개표장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은 누구다? 그게 그 당시 안기부 요원들만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실 이 개표를 국정원에서 관리를 했다. 그 당시 안기부에서 관리를 했다고 되게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일정한 그래가지고 표를 조작했다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왔던 거고요. 하여튼 뭐 헤르난데스님 뭐 그런 말씀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예, 자 그러면 광고 하나 듣고 오시겠습니다.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안동진님, 예, 이경의 메리트는 뭐예요? 라고 하셨어요. 일단 이경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특히 김행, 예, 김행의 천적이 누구다? 김행의 천적이 이경이죠. 김행, 이경 이 두 사람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렇게 합을 맞춘 적이 많아요. 그래서 김행의 그 약간 좀 생떼, 억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도 인사청문회 보면은 억지를 쓰고 억지 쓰다 안 되면 승질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정말 기가 막히는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죠. 자, 그런 이 김행을 제일 잘 요리해 본 사람이 누구다? 사실은 이경이죠. 그만큼 순발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 이경은 원래 기자예요. 지역에서 기자도 했고 오마이뉴스 기자도 했어요. 자, 오밤중의 뉴스. 예. 교수님은 그 이경 부대변인 같은 게 저기 지금 어느 대학이더라? 예, 어느 대학에 이제 겸임 교수도 하고 있죠. 근데 원래는 기자였어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5분입니다. 자, 안동진님, 예, 답이 좀 됐나요? 예. 저는 그 안동진님이 이경 부대변인 잘 아시는 줄 알았어요. 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5분입니다. 아까 뭐 우리 헤르난데스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여러 가지 애시당초 자신들이 투개표 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사전투표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것도 안 되고 이도저도 안 되면 투표 불복으로 나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제가 볼 땐 여러 가지 그 포석이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 보수 수구 틀딱들 유튜브에서 비슷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뭐 그런 것들 지금 헤르난데스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사실 그거 틀딱들 지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들이. 그래서 선관위한테 뭘 맡기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정부가 갖고 와야 된다. 뭐 국정원이 갖고 와야 된다. 그 얘기 수구 틀딱들이 한 얘기들이에요, 사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주의를 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무기를 갖춰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방송이 길어졌죠?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